누군가 산이 거기 있어 산에 오른다고 했던가요? 산이 좋은 이유를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가끔 좀 특별한 이유가 생기기도 하죠. 여기가 덕유산입니다. 덕이 많은 산이라는 뜻이겠죠. 문득 그 덕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제 궁금한데요. 오늘 이 덕유산에서 그 의미를 알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덕유산은 이름처럼 품이 넓은 산입니다. 참나물, 버섯, 보물단지예요 여기. 산이 내어준 것만으로도 늘 부족함이 없지요. 중패예요, 중패. 산이 허락한 그대로 자유롭고 넉넉한 그곳. 마음마저 산을 닮아 너그러워지는 여기는 덕유산입니다. 내륙 한가운데 장대한 능선이 30여 킬로미터를 내달립니다. 덕유산의 주봉인 향적봉으로 오르는 길은 늘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지요. 좀 힘이 듭니다. 아이고 아주 행복한 오늘 걸음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셔. 예. 몇이셔? 건강하세요. 연세가? 예. 80. 80? 네. 여든에 올라오면 건강하십니다. 이곳에 오면 늘 만나게 된다는 이분. 박봉진 씨? 예. 덕유산 지킴이로 불리는 박봉진 씨입니다. 기다리셨지? 알죠. 내가 나이가 먹어서 너무 천천히 한 발 한 발 오느라고 늦었어요. 예, 아이고. 민간 산악 구조대로 활동하며 취미로 덕유산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는데요. 이 주목은 언제 봐도 좋답니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죽어서 천년, 2000년을 산다는 주목이라고 합니다. 덕유산의 상징과도 같은 주목은 높은 고산지대에서 추위를 견디며 살다 죽어서도 걸음이 되어주는 생명의 나무랍니다. 이게 이제 썩어서 다 걸음이 돼주는 거죠? 이야 참 멋지네. 아유 나도 이 나무에 나만 닮아도 좋겠네. 이거 어떻게 이런 배품이 있어요? 최고봉인 향적봉의 높이가 해발 1614m.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향적봉에서 100m쯤 내려오면 대피소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박봉진 씨가 살고 있는 곳이랍니다. 덕유산을 찾은 등산객들에겐 지친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쉬어가는 곳이죠. 좋은 공기 마시고 공기도 좋고 이렇게 좋으신 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안개도 보고 구름도 보고 예. 아주 좋네 다. 제일 많이 찾는 게 생수, 초코파이 종류. 작은 매점 안에는 등산객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간단한 먹거리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등산 중에 밤이 되거나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숙소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용을 중단한 상황이랍니다. 대피소를 지키며 산 지 21년째. 혼자 있는 걸 즐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누가 오면은 막 그 사람에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갖고. 산이란 산은 안 가본 곳이 없었답니다. 그때마다 대피소에서 살면 좋겠다 싶었다는데요. 수시로 바뀌는 덕유산 날씨처럼 산중 생활은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친구들이 찾아오면 더없이 반갑죠. 어디나 있을까요? 여기에 좀 오는 거야. 어서 와. 반가. 어서 와. 비가 와도 너무 좋으네. 그래도 비가 덜 오지라고 다행이야.
저희는 진짜 저기 뭐야 저희는 친구죠.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국민학교 때 친구고. 네, 초등학교. 어째 무거웠겠다. 조금 무겁네 이 사람아. 여기 엄나무.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와요. 고맙죠 뭐. 대피소에는 취사실이 있어 조리가 가능하답니다. 빗속에 산을 오르느라 허기가 진 친구들이 우선 챙겨온 라면부터 하나 끓입니다. 내가 갖고 왔죠 밑에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네. 라면에 취나물을 넣으신다고요? 라면이야 뭘 넣어도 다 맛있겠습니다만 취나물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쌉싸름 하면 그 단맛이 나니까 이게 좀 바로 드시면 향이 좋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나물 덕분에 국물까지 시원해진다는데요. 산사람들의 취향이 물씬 묻어나는 취나물 라면. 산에서 먹는 라면 맛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산에서 라면이 최고죠. 산속에서 생활하는 게 마냥 낭만적이지만은 않답니다. 불편한 게 제법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물이랍니다. 생활용수는 공급이 되지만 먹는 물은 이렇게 샘터에서 길어다 먹어야 한다는군요. 아 이것을 기차 타고 오면 산에서 생활을 못해 내려가야지. 즐긴다고 생각하고 다녀야지. 아 또 더불어 또 이런 좋은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옛날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또 좋죠.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자연수라 맑고 물맛도 좋답니다. 친구가 이렇게 산다 하는 것도 너도 체험을 해봐야 돼. 그래야 당연하지. 친구가 산에서 부져본다고 생각하지. 친구가 고생하니까 내가 들고 가야지. 어째 무겁냐? 조금 무겁다. 옛날에는 이게 하나에 18kg거든. 두 개면은 36kg 아니냐? 36kg를 나는 하루에 10번씩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야, 너 그래서 건강하냐? 그러니까 무거운 물통을 짊어지고 산길을 오르내리다 보면 하루해가 훌쩍 저물곤 한다지요. 어서 오세요. 애쓰셨습니다. 물더운이라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힘들어. 제가 그 대신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예. 곳곳에 약초가 많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온 이 물도 약수나 다름없답니다. 무서워서 하니까. 노루도 먹고 토끼도 먹고 새들도 먹고 나도 먹고. 스키도 먹고. 자, 오늘은 친구들이랑 몸보신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넣겠습니다. 친구도 볼 겸 일단 한번 샤워. 덕유산을 자주 찾는 초등학교 동창이 큼직한 토종닭을 챙겨왔습니다. 친구가 이런 데서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굉장히 힐링 그 자체거든요. 좋은 약수의 토종닭. 백숙하기 좋은 조합이죠. 자, 이거는 능이. 이거 내가 사서 이렇게 전원주택에서 말린 거. 작년에 작년 가을에 한 거 말린 거 산 거. 여기에 능이를 넣어주면 금상첨화. 이대로 푹 끓이기만 하면 되겠네요. 뭐 여러 가지 넣고 이렇게 푹 봐서 다리 하나 딱 들으면 쑥 벗겨지는 거 있죠. 백숙 정말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와중에 친구들이 와서 이제 가끔 해주고 그러니까. 몸이 지칠 때면 친구들이 끓여주는 능이백숙 한 그릇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옛날에 살아날 때는 겨울철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손실하고 쌀을 못 시쳐요. 집에서 쌀을 이렇게 시쳐보다. 예전엔 산에 다니며 음식 해먹는 재미도 쏠쏠했답니다. 조리 도구가 마땅치 않다 보니 밥 짓는 게 제일 고역이었다죠. 아니 밑에는 타니까 밑에는 타고 위에는 설 있고 이래도 보니까 이걸 한번 뒤집어지고. 단내 나는 설익은 밥도 산에선 그야말로 꿀맛이었답니다. 국도 빠지지 않았다는데요.
재료는 바로 이 건어물. 옛날에 산에 다닐 때는 일단 이제 중량이 적게 나가는 거, 그리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여럿이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가게 됐었죠. 당국에는 말린 새우와 말린 홍합, 말린 문어 등 온갖 건어물들이 총동원됩니다. 그냥 산에 들어가면 좋아요. 막으니 좋아. 뭐 특별히 뭐가 아름답다, 뭐 위에 올라갔더니 뭐 어쨌다 그런 것보다도 그 산속에 들어가는 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산을 가는 것이죠. 뜨끈한 당국에 밥 한 그릇만 있어도 마냥 배가 부르고 좋았답니다. 네, 오늘은 능이 백숙까지 보탰으니 이 맛에 또 산에 사는 거겠죠. 이게 이 맛이야, 이 맛. 이 맛, 이거 봐. 맛이요. 저기 사는 맛. 자, 근데 여기 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또 나 자신을 또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나한테는 이 산이 전부죠. 그렇게 덕유산 높은 곳에서 묵묵히 산이 되어 살아갑니다. 덕유산의 본래 이름은 광려산. 임진왜란 때 산에 숨어 있던 백성들이 안개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는데요. 그 후 덕이 많은 산이라고 해서 덕유산이라고 불렀답니다. 조선시대 이중환이 쓴 지리서인 택리지에도 덕유산을 복지, 복이 많은 땅이라 하여 온 산에 논밭이 기름져 부자 마을이 많은 것이 다른 산들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덕유산은 흙이 많고 물도 많은 산입니다. 유난히 안개가 잦은 것도 골짜기마다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이라는데요. 구천동 계곡처럼 이름난 계곡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하죠. 눈만 뜨면 매일 산에 오른다는 김옥순 씨는 바위도 타고 험한 산길도 거침없이 오르는 베테랑 산꾼입니다. 산이요, 제 놀이터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고르쇠물, 봄 되면은 산나물, 가을 되면은 버섯, 진짜 많아요. 보물단지예요 여기. 보물산. 산꾼에게 봄은 나물의 계절,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바쁜 시기랍니다. 여기도 저것도 다 우산나물인데. 잎이 우산처럼 퍼지며 자란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우산나물은 고지대에서 자라는 귀한 나물 중 하나랍니다. 고사리가 거의 먹고사리가 많아요. 연하고 맛있어요. 줄기가 검은 빛을 띠는 먹고사리도 한창 제철이라죠. 이게 검정 색깔이 삶아 놓으면 더 까만 색깔이 나요. 삶아서 말리면 엄청 부드러워져요, 더. 덕유산 자락 구석구석을 누비며 산 지 30년이 다 됩니다. 지도를 다 그리라고 해도 그랬을걸요,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산을 많이 타가지고 때 되면 어느 골짜기에 두릅이 몇 개 피고 고사리가 몇 개 나고 다 알고 있어요. 네, 지금은 내 집 마당 마냥 훤하지만 처음 산에 오를 땐 두렵고 절박한 심정이었답니다. 구석구석이 골짜기 다니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많이 웃고 살아요. 골짜기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연이 숨어 있었다는데요. 이 바위가 학소대인데요. 학이 짝을 잃어서 그 짝을 기다리느라고 늘 위에 앉아서 기다렸대요. 그래서 학소대래요, 여기가. 못 올 길을 갔으니까 올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 학도 나처럼 많이 기다렸는가 봐요.
흐르는 물이 제 울음소리처럼 느껴지곤 했답니다. 또 애기 아빠하고 일찍 세상을 버리는 바람에 애기들하고 살아내려니까 애기들이 4살 먹고 6살 먹었을 텐데 막막한 정도가 아니었죠. 막막한 심정으로 가파른 길을 오르면 산은 언제든 넉넉하게 내주었습니다. 개울 물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네. 덕유산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었던 셈이죠.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 집이죠? 네네. 틀림없네. 마당에 일찌감치 거두어온 나물들로 가득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채취해가지고. 오늘 온 거예요, 이거? 네. 부지런하신 게 장기시구만. 예. 산에서 내려와도 할 일이 태산입니다. 나무를 일일이 삶아서 말리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다는군요. 이거 들어가는 것 중에. 여기 취나물하고 이게요. 되게 좋은 나물이에요. 그러면 건져야죠. 이렇게 새파랗게 잘 삶아졌을 때 찬물에도 얼른 담궈줘야 이게 나물이 새파랗게 삶아져요. 네. 금방 식혀야 되는구만. 네. 봄 되면 한 5시 조금 못 돼서 출발을 하면 한 11시나 10시 반 예. 그때까지 산에서 있다가 오거든요. 그 새벽에 가서 나물 캐면 새벽 나물이 맛있어요? 그건 아니고 자연에서 살려면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에 가야지 내게 되더라고요. 아, 그게 삶의 생명이다, 근원이다. 네, 시작이다. 먼저 간 사람이 다 거듭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자식들 먹이고 공부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답니다. 힘들어도 매일 산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그 때문이었죠. 몰라. 엄마의 손맛. 덕분에 나물은 원 없이 먹고 살았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는 산나물 뜯어다 해주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미안한 것만 있어요. 부모가 다 주고 싶잖아요, 뭐든지. 근데 없어서 못 주는 엄마 마음이 그게 제일 아프죠. 주고 또 주어도 모자란 마음이 쥐나물 무침에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빠, 아이고, 언니도 왔네. 우리 친정의 제일 큰 언니. 여기 신랑. 오빠. 제일 큰 오빠, 맞이. 둘째 오빠. 힘들죠, 뭐. 다 따라 올라가 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어려서부터 산에서 나는 것들은 늘 익숙했답니다. 언니 옷진 못 온다. 봄이면 어머니가 옷순을 지푸러 엮고 간장에 재워두곤 했다는데요. 간장을 담글 때도 온나물을 넣으셨답니다. 이게 방부제 역할도 해주고 건강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온나물을 넣어가지고 항상 간장을 담았어요. 간장에 옷순을 넣고 일주일 정도 재워두었다가 꺼내 장아찌를 만든답니다. 간장에 절인 옷순은 물기를 짠 다음 고추장 양념에 살살 버무립니다. 짭짤하면서도 매콤한 옷순 장아찌는 어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담겨 있어 오빠들과의 추억이 많답니다. 옛날에 엄마가 해준 맛. 원없이 먹고 살았잖아, 우리. 동생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집이 청주인데 집에 갈 때까지 울었대요. 운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애들 어렸을 때 혼혈돼가지고, 그러니까 안 좋았지. 그래서 지금은 대견해. 지금은 뭐. 마음이 고맙어.
옷순 장아찌 한 입에 옛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먹먹해지곤 한답니다. 애기들 어릴 때 데리고 갔는데 아버지가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앞길이 구말리 같은 내 자식이 저 어린 것들을 데리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게 너무 염려스럽다고. 정말로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도 아픈 손가락이었고 우리 형제들 7남매 중에서도 내가 아픈 손가락으로 살았어요. 우리 엄마가 이래 만들어서 쓴 건데 집으로 온나무 쓰는데요. 아, 그 온나무 쓰네요. 이걸로 전을 한번 묻혀볼게요. 좋지. 한쪽 아래 잡수고 가서요. 아들 둘 키워냈으니 이제 마음 든든합니다. 손도 크시오. 손이 커. 손 크게 이웃과도 나누며 살 수 있으니 이만하면 잘 살았다 싶습니다. 우리 김 여사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외로움, 아픔 뭐 이런 것들을 다 산에서 받아줬다는 얘기지, 그지? 산이 친구요, 나의 위로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을 이뤘다는 것이 생각이 되네, 그렇게. 팍팍하기만 했던 날들도 이 옷순처럼 부드럽고 고소해지겠지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살아온 뜨거운 시간들이 밥상에 올랐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선생님. 네. 이 부침하고 아이고. 고사리 나물하고 시나물이고요. 돌아보니 고마운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 외로움을 맛보는 거야, 내가 지금. 응? 우리 김 여사의 외로움. 그러면 애기를 아주 그래서 아들은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좀 살고 싶고 또 그분들한테 받은 거 갚는 은혜 갚는 길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은 산이 품어주는 동안은 이곳에서 계속 머무를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좋은 생각했어요. 네. 그 정호송이라는 시인의 시가 생각나. 산다는 것은 외로움과의 싸움이다. 외로움이 없으면 삶이 아닌 것처럼 얘기했고 산 그림자도 외로우니까 밑으로 내려온대. 그러니까 이 산이 높잖아요. 덕유산의 넓은 품은 지역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삼국시대에는 신라와 백제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던 산이 덕유산이었다는데요. 신라와 백제를 오가던 옛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이 바로 낮의 통문이랍니다.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덕유산이 교류와 소통의 길이었다는 걸 짐작하게 하는데요. 무주와 덕유산을 나눠 가진 거창에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이어주던 옛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저 옛날 수막통이다, 여기가. 그렇죠. 예, 그래 이제 저 무주 여 안성에서 넘어오다가 저를 넘어가고 처음에 여 누자고 이제 밥 시키 먹고 거창역 가서 거창장에 가서 상 받고 올라오다가 또 여 주무시고. 지금은 터만 남았지만 5, 60년 전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북적했다죠. 그땐 산짐승과 도둑이 많아서 여럿이 함께 길을 넘었는데요. 이 큰 바위 얼굴이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기도 했답니다.
산을 넘다 지치면 계곡에 발을 담그고 잠시 땀을 식히곤 했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 해서 이름이 빙기실. 예전엔 산메기에 중태며 뱀장어까지 잡히는 물고기도 많았답니다. 야, 여름엔 더없이 좋은 비서지가 되어주곤 한다지요. 바다 해수장보다 더 좋은 데라 여기가. 뭐 옷 벗고 놀아 누가 보는 사람 없지. 좋았었어. 계곡은 마을의 삶을 일구어온 든든한 터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겐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 담긴 놀이터이기도 했죠. 가난한 산촌의 작은 마을이었지만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사는 마음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빙기실 마을은 덕유산 아래 첫 동네로 불리는 오지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오는 날은 그날이 잔칫날이죠. 술 한잔 드시는 날이죠. 술도 드시고 잔치라 했잖아. 나 여기 시집 올 때만 해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우리 신랑하고 1시간만 잡으면은 이런 그릇으로 하나씩 잡았어. 그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었거든요. 솥에서 물고기가 익는 동안 동네 남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잡아온 물고기들을 대나무 꼬챙이에 꿰어 넣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로 한 집 해갖고 그 옆에다 받쳐놓고 서로를 건져가지고 있잖아. 이 모닥불을 나눠 구우면은 막 벌거 이게 바삭바삭하니 맛있어. 꼬챙이에 매달린 물고기들은 그대로 아궁이 불로 직행. 골고루 잘 익을 때까지 군침 삼켜가며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잘 익었다. 자, 우리 막걸리 한잔 하자. 진짜 아이 좋은 게거든. 대통령도 이런 고기를 못 잡다 버리더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고향을 지키며 살았다는 김인생 이장에겐 옛 친구들이 그리워지는 맛이라고 합니다. 좀 맛있는 것 같아. 제일 그리운 게 이제 친구들하고 이래 해먹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 다 객지로 나가고 나 혼자 이제 고향을 지키고 있으면서 같이 모내 먹는 게 이제 제일 그립죠. 물고기가 익으면 뼈를 추려낸 다음 배추를 듬뿍 넣고 어탕을 끓입니다. 거기 쓰던 쪽 있어. 산장삼이에요, 산장삼. 아이고 이장님. 아, 이 추어탕에 이거 보시라고 산장삼 넣어갖고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야 우리 마을에서 재배한 산장삼인데 이게 한 7, 8년 된 건데 예, 환경이나 뭐 기후나 이런 게 최적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튼실하게 키운 산양삼을 몇 뿌리 넣어주니 보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수를 넣고 휘휘 저어주기만 하면 어탕국수가 완성됩니다. 자, 국수를 넣으면은 국물이 더 맛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얼큰한 산양삼 어탕국수 한 그릇이면 여름 나기가 거뜬해집니다. 빨리. 네. 이놈 넣고 그래 쫄아야 된다. 네. 이거는 제피나무의 잎인데요. 제피 잎을 바닥에 듬뿍 담아 놓습니다. 집집마다 제피나무 있어. 이 나무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집집마다 있었다. 빨아. 제피 잎 위에 잡아온 물고기를 올리는데요. 이게 바로 중태입니다. 예전엔 약으로 쓰였다는군요. 중태가 사람이 아이들이 키울 때 입이 막 흐르가 아프면은 이걸 푹 꼬아갖고 입에다 먹으면요 금방 나요. 양념장을 위에 올리고 바득하게 끓이면 되는데요. 어탕이나 중태조림에 빠지지 않는 게 이 제피랍니다.
비린내도 잡아주지만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도 한다는군요. 제피를 많이 써요. 추어탕에 기본적으로 추어탕에 들어가고 또 김치 생조리 같은 데도 또 하고 깍두기에도 넣고. 혼자봐야 구수한 냄새가 나. 톡 쏘는 제피향에 매콤한 맛이 어우러져 잃어버린 입맛 찾는 데는 최고랍니다. 이번엔 찹쌀풀에 고춧가루, 간장 등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나물로 먹던 가죽나무 순이 좀 억세지면 데쳐서 양념한 찹쌀풀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게 최고 고급 반찬이지. 아들도 이거 해갖고 도시락 싸주고. 이맘때면 집집마다 가죽나물에 찹쌀풀을 발라 말리느라 바빴다는데요. 이게 요즘은 점점 보기 힘들어진다죠. 마을의 젊은 일꾼인 순선 씨가 배우러 나선 것도 그 때문이랍니다. 모르죠. 이게 이제 튀겨주면 그냥 이게 부각인가 보다 그러고 좀 먹죠. 먹는데 이게 진짜 귀한 음식이에요. 근데 열심히 잘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대로 바싹 마르면 가죽 부각이 만들어지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 기름에 튀겨 먹습니다. 기름이 뜨거울 때 넣고 1분 안에 재빨리 건져내야 타지 않고 바삭하게 튀길 수가 있답니다. 아유 진짜 맛있네. 간이 맞고. 매콤 쌉싸름하면서 고소한 맛이 오묘하게 어우러진 귀한 별미랍니다. 마을의 지대가 높다 보니 고추농사 짓기도 어려웠답니다. 대신 고개 넘어 이웃 마을 덕을 보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할매들이 보자기를 이고 그걸 저 개를 넣어 모셔요. 전라도에서 고추를 사가지고. 나도 고추 사러 어머니가 같이. 그러면 우리 오후 되면 그 고추 마중을 갔어요. 바다 위로. 노인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소도 몰고 가서 거의 다 씨를 뺀 고추를 통째로 꼬챙이에 꿰어 불에 굽습니다. 이거 짭짤해도 돼. 옛날에 없어서 못 넣었지만. 밀가루에 간장과 깨 등을 넣고 반죽을 만든 다음 구운 고추 위에 골고루 발라 한 번 더 구워내는데요. 이 마을 옛 음식인 고추 부적이랍니다. 가족이 10식구 더 됐지요. 그래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외롭게 살아요. 예술이다. 지금 외로워. 너무 외로워서 탈이라요. 저희 젊은 사람들이 그 3명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이제 이게 취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다른 마을, 다른 요양원으로 안 보내고 여기서 이제 케어를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땄는데 그게 갈 길은 조금 먼데 지금 한참 힘들어서 막 그런 애들 난안 넣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내가 막 야단치고 그럴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안 넣고 요 단계로 멈추고 있을게. 그러면 더 좋고. 그래가지고 너한테 보호받고 줄도 없어. 평생 살아온 고향 마을에서 오래된 이웃들과 옛 추억을 나누며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또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모셔드릴게요. 그랬어. 아이고 고마워. 그런 애도 기대한다. 서로를 위한 그 마음이 따뜻하고 고맙습니다. 덕유산 끝자락 요란한 신호음에 골짜기가 들쩍들쩍해집니다. 울음소리의 주인공들, 산비탈 뛰어다니는 녀석들은 한 부부가 키우는 흑염소들입니다. 대략 한 100마리 정도 된다는데요. 아이고
왜 이렇게 말랐어? 밥 못 먹었어? 어제 나서 그래 어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다. 조그만하다 진짜 넌. 에이, 애기야. 그래도 얌전하네. 이분들이 주인이신가 보네요. 저는 다 마음에 안 들었죠. 너무 생소하니까 시골에 뭐 살아본 적도 없었고 뭐 진짜 동물은 더 뭐 그랬는데 아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아내는 아직 산중 생활에 적응 중. 먼저 둥지를 틀고 흑염소를 키우기 시작한 건 남편이었답니다. 저 봐라 저 봐라. 섞었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녀석들이 왠지 좋았다는데요. 그 덕에 고생 좀 하신다지요. 진짜 말썽만 안 피우면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데 말썽 피울 때는 아주 그냥 진상입니다. 무슨 말썽? 고추를 심었거든요 올해 처음. 그러면서 울타리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 그냥 개구멍을 뚫고 나와가지고 여기에 650줄을 심었는데 다 뜯어먹었어 순을. 순해 보이지만 야생성이 강한 터라 쉽게 길들여지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고치기가 일쑤랍니다. 못 말리는 녀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오가피 밭이라는데요.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느라 고생이 이만저만한 일입니다. 오가피 순. 한창 순이 나올 때죠. 이게 살짝 데쳐서 먹어도 맛있고 이거 먹으면은 두릅 있잖아요. 두릅이 좀 싱거워. 야들야들해요. 이 맛에 봄을 기다릴 만큼 귀농 후 많은 게 달라졌답니다. 개운해요. 밤늦게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많고 그래서 진짜 얼굴 보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근데 이제 그때 못 본 걸 지금 계속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종일 같이 지내다 보니 싸울 일도 많아졌지만 걸음은 느긋해지고 마음엔 여유가 생겼답니다. 아들 왔어. 큰딸. 자식들에겐 새로운 고향이 생겼습니다. 땅 들어. 오. 어디 갔나 했지. 집에 오는 길이 여행처럼 느껴져 마냥 즐겁답니다. 이런 경험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게 감사하고 여기에 있는 동안만큼은 저도 자주 찾아뵈면서 저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디 보자. 아 좋네. 여기 수육용 목살, 수육용 목살. 부드러운 거. 그다음에 이제 이 갈비. 전반적으로는 그 육질도 좋고 기름이 자체 없어가지고 좋습니다. 수육과 육수를 만들 땐 이 오가피 나무가 필수랍니다. 오가피 나무와 양파, 마늘을 넣은 다음 목살과 갈비살을 뼈채 넣고 푹 고아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흑염소 키우며 살게 된 그 사연이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미답지에서 어떤 나만의 아방궁을 만들겠다는 그 그냥 막연한 기대감 갖고 그렇게 했는데 아방궁 파라다이스요.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밖에 없는데 일단은 따라 들어와야지. 처음에 어떻게 설득이 되셨어요? 설득 안 됐어요. 설득 안 된 채로 그냥 끌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점점 그냥 여기에 녹아드는 거죠 뭐. 은근한 불에 오래 익혀 부드러워진 고깃살처럼 조금씩 산중 생활에 익숙해져 갔답니다. 한때 철없던 시절 긴가 민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설마 하면서 부대치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철없던 시절 가슴에 품었던 꿈을 남편은 나이 50이 넘어서 다시 찾아 나섰답니다. 고등학교 시절 산악회에 들어간 개훈 씨는 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산사람이 됐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는 동안 잠시 산에서 멀어져야 했었다는데요. 은퇴 후 늘 그리웠던 산으로 돌아온 셈이죠. 됐어. 좀만 기다려. 산을 찾아 헤매다 우연히 덕유산과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산답니다. 마음껏 하고 싶었던 것들을 누리며 살다 보니 요리 솜씨까지 덤으로 얻었다지요. 회사 다닐 때는 전혀 소질이 없었어요. 차려주지 않으면 아예 먹지도 않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저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어요. 된장찌개 같은 거, 김치찌개 같은 거. 한번 맛 좀 봐봐. 잘 익었나? 맛있어? 남편 솜씨가 어떻게 괜찮은가요? 이 맛이야. 오가피 향이 은근하게 배어 있어 부추와 함께 먹으면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하루 이상 푹 고아낸 육수로 전골을 만든답니다. 흑염소라면 모르는 게 없는 전문가가 다 됐지만 마음은 늘 산에 가 있다죠. 근데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 우연치 않게 저희 그 학교 모교에서 에베레스트 원정이라는 그러한 기념 행사를 또 계획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퇴직했으니까 제가 그동안 못 다녔던 부분을 한 3년간 훈련을 다시 해가지고 그러다 다시 이제 그 원정에 임하게 됐는데, 산악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꿨을 그곳. 75일간의 여정 끝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던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내내 애를 태웠다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네. 애들도 그렇고. 근데 뜯어 말리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는데도 누가 막 끌고 가는 것 같아. 부모님도 말리고 다 말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산을 좋아하는 걸 알았으면 안 했을 거다 막 이러니까 그럼 그거야 어떻게 근데 사람이 너무 착하고 좋아요. 오랜 꿈을 이루었으니 더 바랄 게 없답니다. 깊고 진하게 끓는 이 전골처럼 천천히 인생의 맛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박 선생님 땡 맞습니까? 아유, 마중 나오셨네. 네, 아유, 아주 거린 같은 집입니다. 염소고기군요. 예. 아하, 염소고기가 이렇게 빨갛게 거 보니까는 소고기 같은데요. 소고기 똑같은데 더 담백해요. 담백하고 예. 고소하고. 먹어도 탈이 없습니다. 선생님 좀 드셔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떻게 드시냐면요. 우선 여기 기름 소금 지방이 적기 때문에 좀 두툼하면은 좀 익을 때까지 오래 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굳어요. 네네, 그래서 네, 얇게 맞습니다. 썰어서 보통 왜 대패 삼겹살 이렇게 하듯이 그렇군요. 그렇게 살짝 네. 해가지고 이제 불 기운만 약간 세워가지고 이렇게 소금 간 해 드시면은 흑염소 고기는 얇게 썰어 살짝 익히면 고소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답니다. 담백하고 예. 고소하고. 그러니까 여기 좀 들어 사시니까 도시 생활에 나와
이 산골에 들어와 사시는 나 와서 두 보니까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세요? 산에서 항상 살고 있다는 느낌과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다는 거. 실천할 수 있다, 예, 예. 마음대로. 많은 게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예. 아, 여기서는? 예. 그냥 둘이만 뭐든지 뭐 먹는 것도 둘이 먹는 것만 네. 조금만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순한 삶을 살고 싶은 걸 거예요. 이제 복잡하게 뭐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늘 옆에서 있는 것만으로 충족하고 참 행복한 지금 표정이세요. 힘겨운 오르막길을 넘어서면 비로소 천천히 숨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리곤 하죠. 그렇게 덕유산 자락에 기대어 산을 닮아가며 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무 오래 자연에서 멀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을 오른다는 건 그렇게 천천히 순리대로 흘러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흙을 쌓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이제 가득한 욕심을 좀 버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이렇게 나누어줄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커지고 깊어진 마음이 덕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이 든든한 산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